자, 주택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0회입니다. 1번 주택이란 세대의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화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면 부속토지 제외한다. 부속토지 포함 X입니다. 2번 주택의 종류는 단독, 공동, 복합이 있다. 복합이 없습니다. X. 3번 5층 건물에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 주차장 상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다. 1층이 필로티면 1층이 빠져나면 4계층이니까 연립 또는 다세대 X고. 4번 주택도시기금 국민 지우고 주택도시기금 자금 지원받아 건설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다. 해설을 하면은 뭐라고 해설해야 돼요? 예. 부부싸움 안 한다. 부부싸움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엉터리고. 6번 다세대 주택도 국민주택이 될 수 있다. 건설사 마음이요. 이 기금 지원받아서 단독을 짓든 아파트 짓든 다세대 짓든 연립을 짓든 짓는 사람 마음입니다. 7번 무주택 국민 내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5층 이상이 된다. 그런 규정 없습니다. X. 8번 수도권에 소지하는 읍면지역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주택이나 1호 1세대 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에 소지했다 그러면 85 이하.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또 도시지역도 아닌 데서 거기에서 읍면이면 100 이하 그래야죠. 엉터리죠. 도생 1번 전용면적 20인 경우 욕실 보일러를 제외한 부분을 한 개 공단해야 된다. 20이면 딱 하나밖에 못 만든다. 하나를 해야 된다. 5. 2번 전용면적 40이면 욕실 보일러 제외한 부분 2개 공간으로 할 수 있다. 또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고 할 수 있다. 3번 세대별 전용면적 60인 경우 원룸을 주택에 해당한다. 안 되지. 원룸명은 50이야. 50이야. 3번 원룸의 주택은 각 세대 지하층에 설치해서 안 된다. 지하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5번 원룸의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가능하도록 욕실부 설치해야 된다? 당연하죠. 6번 도생은 세대수가 300 미만이 된다? 5. 7번 수도권 정비계획법 따른 수도권의 경우 도생은 1호 1세대 전용면적이 85 이하야 된다. 맞습니다. 수도권이든가 말든가 도생은 무조건 85 이하. 그 다음에 8번 국계법에 따른 도시지에 건설하는 세대별 전용면적 85인 아파트는 도생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파트가 도생이 되려면 무조건 뭐로 가야 된다고? 50이야로 50. 원룸형이니까 50이요. 85인 아파트는 도생이 아니다 그러면 5 그래야지 5. 85인 아파트는 도생이 아니다? 5요 5. 아파트가 도생이 되려면 뭐 들어가라고? 원룸. 원룸을 말하고 50이야. 9번 도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 했죠. 분양가상한제 적용한다. 첫 번째 도생. 경제자격 외자였지. 관광특구 50층 관광특구 150m. 걔들 도생 적용 안 해요. 잘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도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 하고 10번 준주거에서 도생인 원룸과 도생이 아닌 주택 1세대는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11번 도생이란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등이 정하는 주택이다. 이게 법에 나와 있는 도생이에요. 법에서 도생이란 300세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다. 그러면 대통령령을 쫙 내려다보면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은 그렇게 나온다고 봅니다. 준주택입니다. 1번 여관 여인숙은 준주택이다. 너, 기, 다, 여 이랬나요? 너, 기, 다 그랬나요? 기, 다. 오피스텔, 노인복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여관 여인숙 안 돼. 2번 다중생활은 준주택이다? 맞죠. 3번 지역아동센터 아닙니다. 유스호텔 아닙니다. 학생복지 아닙니다. 6번 또 나왔네. 2종, 2등가, 숙박, 2등가, 좌우지간, 다중은 준주택 맞습니다. 후대복리입니다. 1번 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경로등과 같은 주택 단지 안에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의미하며 근생도 포함한다. 맞죠. 주택 단지 안에 도로는 부대, 부대시설 맞습니다. 주택에 딸린 주차장은 부대. 자, 근생은 복리, 관리사무소, 부대. 그 다음에 유치원은 복리, 관리사무소, 부대.
자, 가능성 1번이네. 단지 안과 밖을 연결하는 전기는 가능성이다. 도, 상, 전, 가, 통, 지. 안과 밖을 연결하는 전기는 가능성이다. 5. 단지한 도로는 부대. 그래서 까통지가 왜 나요? 거기서 까통지가. 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 주민운동은 복리시설. 지역난방은 간선시설이고, 주차장은 부대, 관리사무소 부대. 공공택지입니다. 1번. 국민일대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사업의 개발 정도는 공동일대 건설 연료는 공공택지다. 이거는 앞에 말에 신경 쓰지 말고 공동주택 건설 용도는 공공택지 5입니다. 2번 택지 개발 사업에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공공택지 5이요. 3번 산업단지 개발 사업 공동주택 건설 용도는 공공택지. 4번 보금자리 주택지 조성 사업 공동주택 건설 용도는 공공택지. 5번 토지개발조합이 시행하는 토지개발 사업의 환지방기에 시행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 이거는 공공택지가 아니죠. 뭐가 틀렸어요? 환지가 아니고 수용 사용 방식. 자, 뭐가 틀렸다고요? 그건 했잖아요. 뭐가 틀렸어요? 그러면 토지개발조합이 시행하는 토지개발 사업의 수용 사용 방식이 시행하는 사업에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공공택지다. 이름 뭡니까? X지. 뭐가 틀렸다고? 조합이 아니지, 조합이. 공공시행이니까 공공시행자. 공공시행자가 토지개발 사업에 수용 사용 방식이 시행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가 공공택지지. 민간시행자는 안 되잖아요. 조합은 뭐라고? 민간시행자. 두 군데 틀지, 두 군데. 자, 주택단지 갑니다. 주택단지 1번 폭 12m 일반도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각각 한 개의 주택단지를 본다. X 20m 이상이 돼야 봐주지. 2번 고속도로 분리되면 각각 하나하나 주택단지를 본다. 맞아요. 3번 10m 도시계 이하 정도로 각각 주택단지 본다. 맞아요. 4번 자동차 전도 분리됐다. 각각 하나. 맞아요. 5번 보행 및 자동차 통행 가능한 도로서 이런 거 의심하지 말라고. 의심은 뭐 말하고? 일반도로 20m, 도시계 이하 정도로 8m. 그 두 개만 의심하라고. 나머지 의심하지 말고. 등록사업자입니다. 1번. 지자체가 주택건설사업 시행할 때 국장에 등록한다. 국가지자체 공사 등록을 안 한다니까. 우리는 2달만 되면 다 잊어먹어요. 근데 어떻게 3시간 만에 잊어먹어요? 말도 안 되지. 2달 돼야 잊어먹은데 2달 돼야. 3시간만 잊으면 안 되고. 국가지자체 공사 등록 안 해요. 또 누가? 주택조합이 등록사 같이 했을 때, 또 고용자가 등록사업자 같이 했을 때 등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지자체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 토지공사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 토지공사 떠나왔는데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3번에 맞게 나왔지 안 한다 했으니까. 4번 지방공사가 등록합니까? 안 한답니다. 5번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원 조합은 등록하지 않고 20세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행할 수 있다. 있지요.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가 공동을 하니까 등록을 안 해도 20세 이상 할 수가 있습니다. 6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근로자를 건설하는 경우 하는 주택건설 시행하고자 할 때 등록해야 하네요? 안 해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함께하면 등록해야 하네요? 안 해요. 7번 국가가 등록해야 하네요? 안 해요. 8, 9, 10, 11, 12 하나를 묶어요. 8번부터 12까지 하나 묶어가지고 이게 등록사업자 결격서입니다.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는 이것 찾는 문제였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면 공법으로 풀면은 못 풀어요. 중개사법이다 생각하고 풀면 풀려 이게. 중개사법 생각하고. 자, 8번. 한정치 않은 선거가 취소되면 몇 년 경과? 금치산 자, 한정치 않은 자, 미성년자 이러고 배우지. 금치산, 한정치 않은 선거되고 몇 년 경과? 이런 식으로 배웁니까? 안 배우지. 금치산 자, 한정치 않은 자, 미성년자. 한정치산이 선거만 되면, 선거가 취소되면, 금치산 선거가 취소되면, 미성년자가 나이만 먹으면 자동적으로 쩐다고 결격사에서 풀린다고 이것은.
1번은 어째요? 풀렸죠. 취소됐으니까 등록할 수 있다 그래야죠. 9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는 몇 년 경과? 그런 거 없어요.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대요. 복권만 되면은 봐도 풀린 거예요. 등록할 수 있습니다. 10번 주택법 위반해서 자격정지 이상 형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경과됐잖아요. 근데 2년인지 5년인지 그건 모르지. 자, 지금 경과는 됐다. 그리고 넘어가요. 11번. 11번 주택법 위반해서 금고이상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종료됐으면 종료됐죠? 끝났죠? 등록할 수 있어요. 12번 거시소 건설사업 등록해서 등록이 말소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답니다. 2년인지 5년인지 우리가 알 바가 없고 얘는 경과되지 않았다고 10번은 경과가 됐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결격사가 걸리겠죠. 경과 안 된 자가 걸리겠어요? 된 자가 걸리겠어요? 안 된 자가 걸려야지. 그러니까 12번이 결격사에 걸리니까 10번은 거기서 끝났다 그래야지. 결격사에서 탈피했다 이 얘기죠. 13번 임대주택법 따른 특수목적법인 경우 사업자 등록 인적 규정을 강화 적용할 수 없다. 이 강화가 아니고 이건 좀 잘못됐어요. 강화 강자 지우고 완자 써요. 완자. 완화 적용할 수 없다. 강 지우고 완. 주택 건설 사업 하려고 무슨 주택 지을 건데 분양주택 지을 거야. 뭐 지을 건데 임대 지을 거야. 임대. 그러면 사업자 등록, 주택 사업자 등록, 임대 사업자 등록. 등록할 때 등록 기준이 있겠죠. 뭐 자본금, 자산평가, 기술력, 사업적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자 임대하고 분양하고 뭔가 특혜를 주면은 분양주택 지을 자 특혜 주겠어요? 임대 지을 자 특혜 주겠어요? 왜요? 네, 그렇죠. 얘는 주로 누굴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얘가 대신하니까 얘한테는 특혜를 줍니다. 특혜. 인적 균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지. 있다. 없다 해서 틀렸고 14번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 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처럼 번다요? 벌 수 있다요? 번다. 번다가 추정이에요? 간주요? 간주죠. 간주. 15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자 글자 앞에 4개 지워요. 리모델링 지우고 안 보이게 지우고 리모델링 지우고 우리가 첫날 수업하면 첫날 수업 똑같이 좀 얘기하겠지만 용도 구역까지 첫날이 용도 구역까지 뭐 용도 구역까지 문제 푸는 것이 아니고 요약집 보고 이 문제집 용도 구역까지 다시 한번 읽고 와야 돼. 그것까지 읽어보라고. 끝났다가 휙 이러고 버리지 말고 다음 주 할 때 어디까지 용도 구역까지 읽어오라고. 여기 있는 지문이 중요 지문이니까 여기 있는 지문만으로도 합격하니까 반드시 또 읽어야 되니까 너무 자주 읽어서 이 지문을 암기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때 판단해야 되니까 너무 자주 읽지 말고 중간에 툭툭 봐야 되니까 용도 구역까지 또 읽어와야 돼요. 자 15번 보면 리모델링 그 글자 지우고 주택조합이 가로 건너뛰고 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주택을 건설할 경우 등록업자 공동시행 하여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가로 안에 세대수 증가하지 않은 리모델링은 얘는 포함 제외? 제외. 그래서 앞에 리모델링 글자 4개만 지워주고 16번 뭐 또 난리가 없겠죠. 판례에서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자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등록 의무가 있다. 이 판례 또 나올 리가 없어요. 등록 의무가 없다. 무슨 얘기냐? 갑이 여기에다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바쁘네. 누구한테 을한테 야 네가 내일 좀 대신해 주러 와서 그랬을 때 을은 사업주처럼 안 본다고 등록 의무자로 안 본다는 판례는 남의 걸 도급받아서 시공하고 있는 자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안 본답니다. 그러니까 등록 의무가 없답니다. 17번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은 조합은 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기억력이 아까 3시간이지만 이제 3시간 이제 5분도 안 가네. 5분도 국가 지자체 공사 등록 안 하고 또 조합이 등록사업자 같이 하면 등록을 안 하고 누가 고용자가 등록사업하면 등록을 안 한다고 잘 나온다니까 이게 시험 문제. 그러니까 등록사업자 공동하는 주택조합은 등록을 안 해요. X입니다. 18번 바로 박스 갑니다.
연간 몇 호 이상의 단독 건설사업 하는 자, 연간 얼마 이상의 대리 조정하는 자, 국장의 등록이다. 단독 20, 공동 20, 가르치고 도생 30, 퇴직자용 30, 대지 만, 암기하죠. 20, 20, 30, 30 만 국장에게 등록. 이제 주택조합입니다. 1번. 다수 구성의 주택 마련,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주택조합의 종류는 지역, 직장, 임대, 재건축, 리모델링. 이렇게 많았나요? 뭐가 없어요? 임대하고, 네, 임대하고 재건축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2번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 설립한 자 시도에 허가 받습니까? 시공구, 신고. 3번 국민주택 3번, 4번 동시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 설립하는 자는 관할, 시, 군, 구. 그 다음에 3번은 신고고 4번은 인간의. 몇 배 맞아요? 신고가 맞습니다. 3번 맞고 4번 틀려. 아주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5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2분의 1 이상 조합으로 구성하는데 그 수는 20명 이상이다. 오. 6번 전여면이 70의 주택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자는 국민주택 공급받게 설립하는 직장주택 조합이 될 수 없다. 없지요. 국민주택 공급받게 직장주택 조합은 무주택 세대죠. 무주택 세대죠. 아무리 작아도 집이 있으면 얘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7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잘못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조합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죠. 진다. 8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한다. 그러니까 8번 맞고 7번 틀렸고. 9번 조합설립 인가 신청부터 조합주택 입주가능까지 전용면적 80제곱미터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6개월 이상 동일한 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인자는 씁시다. 지역주택조합. 그 말이 빠졌죠?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 그래야죠. 오. 자, 10번입니다. 10번. 리모델링 주택부터 리모델링 글자 4개 지우고 개정이 돼가지고 이 부분 수정했어야 했는데 깜빡 못했어요. 리모델링 글자 지우고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 시행할 수 있다. 5조. 하루 안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은 리모델링은 제외 그래야지. 집을 안 짓는데 무슨 내용 포함이냐? 제외. 그래 틀렸고요. 11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건설 예정세수의 2분의 1 조합으로 구성하되 20명 이상이다. 리모델링은 조합원 수 적용 안 받는다. X. 13번 조합원의 사망으로 12번 조합의 설립 인가 받은 후 승인을 얻어 조합원 추가 모집입니다. 추가 모집된 자의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한다. 맞죠? 조합설립 인가 신청 그날짜를 판단합니다. 13번 조합원 사망으로 지위 상속받은 자 무주택자 이해야 된다. 사망 상속은 적용 안 합니다. X. 14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구성을 위해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되고 거기까지 몇 군데 틀렸어요? 2군데. 리모델링은 빠져야 되고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 사업주택 국민주택을 조합은 우선 공급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3군데 틀렸어요. 첫 번째 리모델링 제외. 우선 공급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15번 특이과열주관서 관할 시장의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의 구성을 선정할 때 신청서 접수 순에 따라서 지위 인정한다? 아니요. X. 16번 특이과열주고 지역주택조합의 구성을 선정할 때 접수 순에 따라 지위 인정해서 안 된다? 오. 그것도 3번 나왔네. 17번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 승인 신청해야 된다. 5. 안 하면 18. 시군구청장 주택조합이 주택법 명령처분이 위반하면 그저 안 하면 위반하면 설립인가 취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19번 주택조합 총회 필수 의결성이 아닌 것. 이러면 남 눈앞에 캄캄한 거야. 무슨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총회가 있기는 있는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패스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내일 수업할 때 뭡니까? 연습해야 돼. 연습.
888 연습해야 돼요. 답은 전부 다 모르면 몇 번 찍을 건가 혼자 생각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 더 맞추려면 문제 40문제 딱 주면은 40을 주면은 문제 40문제 주는데 40문제 순서로 틀면은 항상 그 생각해야 돼요. 40문제 다 풀면 떨어진다. 순서로 풀면 떨어진다. 항상 그 생각해야 돼요. 40문제 주면은 30문제 풀었으면 최대한 풀 만큼 다 풀었어요. 나머지 어찌해야 돼요? 찍어야 돼요. 찍어야 돼요. 근데 주구장창 푼다고 있으니까 시간 초과되는 거고 답안지 못 옮기는 거고 찍을 때 몇 번 찍을 건가 30번 풀어놓고 빨리 1번, 2번, 3번, 4번 빨리 세라고 빨리 세가지고 몇 개? 7개, 2개, 3개, 5개, 6개 몇 번 찍어야지 나머지는 2번 찍어야지 이 연습을 해야지 2번 찍어야 되는데 문제 35번에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제가 틀린 것은 1번 5, 2번 5, 3번 몰라, 4번 몰라, 5번 5 그래도 2번 찍을 겁니까? 이건 웃기는 거고 그거는 두 개 앞중에 그때는 둘 중에 하나 3번 미래 맞는 거 그때 가게 되면 이 연습을 내일 해야 된다고 시간 딱 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19번 같은 문제는 패스 해놓고 끝난 다음에 빨리 옮겨놓고 그 다음에 한 군데 확 미는 거요. 근데 밀 때 미드를 읽거나 보고 밀어보자. 한번 억울하니까 읽거나 보고 2번의 선임 해임 이건 알죠? 게임 한정에 그걸로 해도 얘는 푼다고 대의위원회가 못하고 무조건 총회 권한 1번 알겠네. 2번 사업비 조합원 부담내역 글쎄 주택상환사채 발행 방법 글쎄 자금 차익가 이절 글쎄 건설대지 위치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 문제 풀 때는 자요 문제 풀 때 시험장 가서 이렇게 보다가 안 풀리면 이렇게 보면 풀릴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무슨 얘기냐 뚫어지게 보지 말고 관심 없다는 틀어 이러고 보면은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별 관심 없게 보면은 주택법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문제 풀린다는 얘기요. 주택 조합만 놓고 풀면 안 풀리는데 주택법 전체를 생각 풀면은 하나가 안 되면 확 돌아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들어가 있다고.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주택상환사채는 누가 발행해요?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토지공사, 등록사업자. 무슨 내면 주택조합이 뭐 주택 장사할 일 있습니까? 주택조합이 무슨 토지상환채권, 토지상환사채 발행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멀리 보면 이게 눈으로 멀리 보면 가까이 보면 안 보여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내는 게 거참 나와요. 주택상환사채는 조합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 20번 시공자 공사계약 체결은 조합총회 여기 거칩니까? 어디든지 다 똑같아요. 시공자 선정은 총회. 수의계약 안 됩니다. 총회합니다. 21번 인가대상이 아닌 거 지역, 직장, 리모델링은 자, 지역, 직장, 리모델링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근데 직장 안에 뭐 있다고? 국민적 공급받는 걔는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그거 찾아야죠 그러면. 공급받는 몇 번 있습니까? 3번. 걔만 유일하게 공급이니까 걔만 설립신고, 해산신고, 변경신고. 나머지는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22번. 단지 전체 대상으로 증축, 리모델링, 조합 설립한다. 제출 서류가 아닌 것은 리모델링, 조합설, 제출서는 작년 문제인데 이것도 뚫어지게 보면 안 나와요. 멀찌감치 보면 답 나옵니다. 자, 창립총회 회의록 그런 것도 있나? 2번 전원이 사인한 조합규약 아까 했죠. 규약 하면서 너 법인이 아니다 얘기했잖아요. 얼핏 들어본 기억난 것 같고 80% 이상의 토지 사용승낙서 80% 사용승낙서 들고 오라고 했죠. 분명히 들고 오라고 했죠. 뭐 할 때? 나 여기에다 집 지을래. 여기에다 건축할래. 조합 만들면서. 그러면 이 땅을 네가 쓸 수 있는 걸 증명을 해보라고. 증명을 100분의 80 이상 사용승낙서 들고 오라고. 무슨 조합이요? 지역, 직장인 건설할 때. 리모델링은 내 땅에다가 내가 어쩐다고 리모델 한다고. 네 땅 쓸 수 있냐? 내 거라니까. 필요해 안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몰라도 좀 넓게 보면 보인다고 이런 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자, 리모델링 증축은 몇 년 전가요? 15년 전가. 그러니까 있어야 되고 조합은 명부 있어야 되고
233페이지 사업계획 승인과 매도 청구 1번 박스입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권 찾는 게 바로 갑니다. 토지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 면적 10만에 50평 한옥건설사본다. 누구 승인 받습니까? 토지공사. 국가가 토지공사는 누구? 자, 1번 국가토지공사, 2번 330만 이상 토지개발 사업, 택지개발 사업, 3번 수도권 광역시 긴급한 주택내에서 지역균형개발, 4번 국가자재공사공사가 55초가 출장 법인 4명은 누구 승인받는다? 국장. 그러니까 첫 번째는 토지공사니까 더 읽을 가치가 없어요. 뭐라고? 국장. 두 번째, 비광역시 시구에서 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해서 국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 누굽니까? 국장. 2번 사업주체 갑은 승인권자 을로부터 건설사 분할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받았다. 이게 작년 문제인데 아주 괜찮은 문제거든요. 자, 여기에다 지금 사업계획 승인을 갖다가 갑이 받았어요. 누구한테? 을한테. 을이 누구예요? 승인권자 받았다. 근데 이렇게 분할해서 1공기금 받았다. 자, 틀린 겁니다. 틀린 거 1번. 을은 사업계획 승인했으면 승인권자는 승인했으면 고시합니까? 상식이지, 상식. 승인하기 위해서 심의합니까? 상식이지. 그건 아무래도 상식이요. 심의하고 고시는 100%니까. 2번, 갑은 최초 공사 진행하는 공고, 외유 공고에서 해당 주택단지의 착공, 최초 착공 시고 2년 내야 된다. 최초가 몇 년 내? 5년 내. 그 다음은 얘하고 그 다음 몇 년? 2년. 맞죠? 2년. 3번, 갑이 소송 진행으로 공사 착수 지연되어 연장 신청하면 을은 분쟁이 종료되고 언제 연장한다? 착수기간 연장은 1년. 4번, 주택 분양 보증을 받지 않는 갑이 파산해가지고 공사하려 불가하면 을은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만약 이게 분양 보증 받았으면 취소가 안 됐지만 안 받았으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5번, 갑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외유 공고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하고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체가 공사 시작하지 않으면 을은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없다죠. 얘가 5년 내 안 하면 취소되지만 얘가 2년 내 안 따라온다고 취소 못한다고. 취소되면 얘가 취소가 되보니까 같이 취소되니까 못합니다. 틀린 것은 3번이고 3번 도시지역에서 군민대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경우 공구별로 분할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공구별로 분할 건설 공급하는 단지의 전체 세대는 몇 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 한 개 공구가 300 이상이니까 전체는 600 이상. 4번 매도 청구권은 군민대 규모 초과하는 주택 건설. 매도 청구할 때 무슨 주택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군민대 규모 초과하든가 말든가. 매도 청구는 됩니다. 5번 건설 대지 중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물론 건물에 대해서 매도 청구 인정된다? 땅 팔고 가라. 건물은 들고 가세요. 말 되죠? 땅 팔고 건물은 들고 가라고. 말이 안 되지 그것은. 대지든 건축물이든 전부 다 매도청 인정된다. 그래야지. 6번 건설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물이 있으면 건축물은 매도청 대상이 안 되면 어쩌라고 건물은. 말도 안 돼. 둘 다 된다지. 둘 다 된다. 7번 사업주택가 건설 대지 면적 100분의 80 사용권 확보. 80% 확보 누구 보? 원주민 보. 몇 년 전 소유자 못한다? 10년 전 소유자한테 매도청 할 수 없다. 그러면 5네. 8번 100분의 95 이상 확보했습니다. 이제 누구 보? 사업주체 보. 누구한테? 모든 자에게 할 수 있다. 그 5입니다. 9번 100분의 90 확보했다. 누구 보? 이건 이제 애매하지. 이것은 95가 안 됐죠. 그럼 이거는 누구만 나와야 돼요? 10년 전 소유자는 보호가 나와야겠네. 그런데 내용 보게 되면 모든 소유자가 할 수 있다 해서 얘는 틀렸어요. 95를 확보해야지. 95를. 90만 가지고는 안 돼요. 10번 얼마 줄 테니까 팔고 나가라. 공시지가입니까? 시가입니까? 시가입니다. 시가. 11번 얼마 이상 협의하세요? 3개월 이상 협의. 12번은 매도 청구 며칠 전부터 협의? 그런 게 어디 있냐고. 3개월 이상 협의하지.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말 좀 빙 돌면서 속지 말고 무조건 시가 매도 청구 3개월 이상 협의한다. 그렇게 해야지. 60을 속으면 안 되고. 13번 인가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자본 리모델링 결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주택 토지에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리모델링 결의 있죠. 결의 통 5분의 4 전체
전체 5분의 4, 동 3분의 1. 거기서 찬성 안 하면 나가라. 그게 13, 14, 15, 16 다 똑같은 문제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니까. 몇 중 할 수 있다. 그만큼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20회, 22회, 25, 26개 연타로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국공유지입니다. 1번. 국가나 지자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가 임대함에 있어서 군민들 규모주택을 얼마 이상 건설한 자에게 50% 이상. 우선 매가 임대할 수 있다? 5. 2번. 군민들 주택 규모를 몇 프로 이상? 50% 이상. 너는 X. 3번. 조합주택 건설하기에 국공유지 임차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 지자체가 우선 임대할 수 있다? 5. 4번. 임차했으면 빨리 8년이요? 2년이요? 2년. 기간 내 안 하면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4번은 출제요인이 양심 바른 사람이요. 하나만 틀리면 모를 줄 아니까 학생들이 속을 수 있으니까 두 개나 1년도 틀리고 하위 한다도 틀리고 2년이고 할 수 있다고. 체비지 활용 1번 사업주택과 국민주택 사용에서 토지보호 사업청인데 체비지 매각 요구하면 자 양도가는 원칙이 뭡니까? 감정가가 원칙입니다. 감정가가. 옛날에는 저송원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토지보호 사업 시행자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송가의 원칙은 감정가에 대해 예외. 임대주택이다. 그때는 저송원가다. 지금은 감정가 원칙입니다. 틀렸고. 2번 사업주택과 군민주택 용지로 사용해서 체비지 매각 요구할 때 토지보호 사업 시행자는 체비 총면적 얼마 범위내에서 2분의 1 범위내에서 우선 매각할 수 있다. 5. 3번 체비지 양도가는 뭐가 원칙? 감정가 원칙. 감정가 기준. 감정가 원칙. 예외가 저성원가. 수용성 1번입니다. 지방선의 사업주택가 군민주택 건설에서 대지 수용할 때 토지 수용성할 수 있다. 대지 수용할 때 지금 주택법은 국가지자체 공사만 민간 들지 말고 군민주택이나 군민주택 건설할 때 그때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입니다. 2번 국가인 사업주택은 주택건설 사업에서 토지 매수 업무, 손실 보수 업무를 지자체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위탁은 어디 가든 간에 100% 맞아요. 누구한테 위탁하는데 이건 언제나 공법 맞는 거라고. 무슨 사업하고 자금, 보조, 융자 받을 수 있다. 100% 맞아요. 그런 질문이 나오면. 위탁할 수 있다. 위에가 아래한테 위탁할 수 있고 위가 아래한테 보조하는 거고 그런 건 언제가나 무조건 맞는 질문. 함정 쓴 질문이 아니에요. 사용검사입니다. 1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은 미이행.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사 관련된 주택에 대해서 통별로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지. 통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사업주택 파산했네. 건설사업 계속할 수 없어요. 보증자도 없네. 이제 누구 남았네? 입주 예정자가 시공자청에서 자동차 시공하고 사용자 받아야 된다. 5. 3번 건설사업을 공급별로 분할해서 시행할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급별로 사용검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4번 사용검사 신청 주택법 며칠? 15일. 건축법은 7일. 15일 맞고. 5번 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 완료되고 임시 사용 승인 신청 있는 경우 대상 주택의 사업계획 내용이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때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상환사채 1번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대리인이 정한 기준을 맞고 금융과 주택, 도시, 보증공사 보증받은 때 한해서 발행할 수 있다. 5. 보증받아야 되니까. 2번 주택상환사채 발행한 자는 사채 발행 작성에서 누구 승인? 주택상환사채 누구 승인? 국장 승인. X. 3번 주택상환사채 김영정권 사채권자 명의병은 취득자 성명을 채권의 기재를 보고 이거 너무 짧냐? 너무 짧잖아. 이거 너무 뭔가 좀 부족하잖아요. 명의변경은 회사가 원부에다 뭐 쓰고 주소 성명 기재하고 증권에도 뭘 써야 성명을 써야 그래야 명의변경이 된 거라고. 그래야 대항력을 갖는다고. X입니다. 말 좀 빠졌어요. 4번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그가 발행한 사채의 효력을 잃는다. 아니죠. 보증을 받았으니까 효력에 영향이 없다. 5번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주택법보다 상법 사채 발행을 우선 적용. 주택법이 특별법이고 상법은 일반법이니까 주택법 먼저 쓰고 없는 것만 상법 씁니다. 6번 주택상환사채 양도 중도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배운 적이 없어요. 해외 이주 등 양도 해약할 수 있다. 그까지 배웠는데 내용은 배운 적이 없는데 근데 한 번도 안 배웠는데 100이면 100 다 풀고 오더라고요. 1번 읽어나 봅시다. 1번
세된 취약으로 전원이 다른 것이 2번, 전원이 다른 것이 3번, 일부가 다른 것이 4번, 전원이 2년 이상 5번, 전원이 상수 1건. 야, 문제가 이렇게 쉬울 리가 없을 텐데 이거 분명히 뭔가 또 다른 함정이 있을 거야. 혼자서 엉뚱한 해석하면 안 돼요. 똑같아요. 일부입니다. 일부. 종종 보너스 문제 나오니까 보너스 문제에서 의심을 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 이런 의심하지 말라고. 다른 데나 똑같아요. 전원이 가야 돼요. 전원이. 일부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3번입니다. 주택공급입니다. 1번. 토지공사가 사업조처를 입주자 모집할 경우 시, 군, 구 승인받는다. 좀 그렇게 빨리 좀 잊어먹지 말라니까. 국가지자체 공사 승인 안 받는다니까. 국가지자체 공사가 50% 초과 출자한 법에는 승인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해요. 내가 누구한테 가서 승인 받겠냐고. 국가지자체 공사 승인 안 받음 신고도 안 함. 국가지자체 공사가 50% 초과 출자한 법인도 승인 안 받고 신고 안 함. 그러니까 1번 토지공사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2번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은 승인이란 말을 안 써요. 뭐라고? 신고. 3번 지방공사가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4번 토지공사 신고해요? 안 해요. 보너스요. 보너스. 자, 분양가 제한해서 넘어갑니다. 분양가 제한해가지고 1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 건축 구성된다? 2번 관광특구 150층 이상 분양가상에 적용받는다? X 안 받죠? 3번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경우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 바닥재, 주막용구, 조명기구. 자, 한번 생각해봐요. 벽지, 바닥재, 주막용구, 조명기구. 이거 중요한 것들이 안 중요한 것들이요? 무슨 벽지가 중요하냐고 말도 안 되지. 벽지가. 이거는 전부 다 경미한 부분들이죠. 이것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경미한 것들은 가격 제시 안 된다고. 맞는 말인데 거기까지 우리가 안 배웁니다. 거기까지 배운 적은 없고 맞는 말이요. 4번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 5번 또 나왔네. 관광특구 50층 적용?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 6번 또 나왔네. 관광특구 50층 적용? 안 받는다. 7번 공공택지 외 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공급하는 도생은 또 나왔네. 도생은 백날 해봤자 말 돌려봤자 도생은 분양가 안 받아요. 8번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택지비는 공공택지 택지비에 해당 택지 공급가격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한다. 맞죠? 공급가 플러스 부대비용. 9번 사업주체가 일반인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라도 도생에 대해서는 또 나왔네. 분양가 상한제 안 씁니다. 10번 관광특구 이제는 55층이네. 50층 이상이면 안 받으니까 55층이면 안 받는다. 안 받는다. 11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분양가 상한제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입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시군구청장이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법 내에서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맞다고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법 내에서 별도로 고시할 수 있어요. 12번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먼지 승인받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도 입주자 먼지 공고에 분양가 공시할 필요가 없다. 말을 살짝 들었죠? 원가 공개, 분양가 공시. 자, 공공택지는 누가 해야 된다? 사업주체가 해야 한다. 공공택지 외 택지는 누가 해야 된다? 시군구가 해야 한다. 의무예요. 의무. 공공택지는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는 의무적으로 분양가 공시하는데 누가 하냐? 공공택지는 사업주체가 분양가 공시를 해야 되고 공공택지 외 택지는 시군구가 공시를 해야 되고 하여야 한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12번 틀리고 13번 시군구청장은 분양가 제한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서 분양가 심사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분양 승인 누가 한다고? 시군구. 그러면 심사위원 어디 있다고? 시군구. 14번 시도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으면 30일 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해야 된다. X 왜 X? 시군구. 네, 시도가 아니고 시군구. 며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으면 며칠? 20일입니다. 20일. 20일이고 그 다음에 5번
지방공사가 사업주택에서 견본주택 건설할 경우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 견본주택 각실 내부처럼 영상물을 제작해서 시공개에 제출해야 된다. 맞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 들어가는데 국가지자체 공사공사는 승인 신청하니까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만들어 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5. 견본주택을 우리는 뭐 잡으라고요? 사용검사 받고 몇 년 보관? 2년 보관. 2년 이상 보관. 타겟은 그 부분이요. 공급 질서 유지입니다. 1번 주택법령상 양도 양수 금지되는 증서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토지공사 발행할 주택상환사채. 2번 자본금 5억 법인으로 3년간 200세대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있는 등록자 발행 주택상환사채. 5억 3년 300세대. 2번을 딱 웃으면서 너는 발행할 능력이 안 된다. 발행할 능력이 안 된다. 2번 X. 3번 입주자 정축증서, 4번 철거확인서, 5번 이주택지 대상자 확인서. 답은 2번이고 2번 공급질서 교란, 방지, 금지가 아닌 것. 1번 매매, 2번 알선, 3번 저당, 4번 매매, 4번이 광고네, 5번이 매매네. 이 문제 나오면 D를 봐요. D를. 매매, 알선, 저당, 광고, 매매. 뭐는 된다? 알선 안 된다니까. 상속가, 저당은 된다니까. 상속가, 저당은. 그러니까 먼저 그거 봐요. 상속, 저당, 상속, 저당. 몇 번이세요? 2번. 7번. 3번. 그래, 3번. 7번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아닌 것. 증여, 알선, 양도, 광고, 매매. 상속, 저당이니까 무슨 증여예요, 지금. 그러면 없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아니 우리는 실력이 아니고 시험장 가면 시간이요. 시간 내 풀어야 돼. 실력이 아니요. 이거 내용 빠니까 공급자 관련행위 증여, 알선, 양도, 광고, 매매. 그럼 다시 봐야 되겠네. 주택상환사채, 청약통장, 토지개발 채권, 무허가 건물 확인서, 이주택지 공급 지위 해당 사항이 없는 거 뭡니까? 이거 가지고 있어봤자 집도 안 줘요. 절도 안 줘요. 뭡니까? 네? 광고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양도 그거 찾는 거 아니라니까 지금. 청약통장이냐 상환사채냐 이거 찾는 거니까 지금. 이거 들고 있어봤자 안 준다니까. 뭐라고? 아이고 됐어요. 시간 오버됐어요. 주택상환사채는 증서 아닙니까? 팔면 안 된다니까. 또 입주자 저축 증서 아닙니까? 토지개발 채권 들고 있으면 집 줘야 안 줘요? 누가 집 주냐고? 토지개발 채권 어디서 나와요? 토지개발법. 누가? 시도이사가. 뭐 하려고? 토지개발 사업이나 토지개발 시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하려고. 토지개발 채권 들고 있으면 이거 채권을 산 게 몇 년이요? 5년 내지 10년 범 내 시도조를 정한다. 그러면 만기되면 뭐 줍니까? 원금하고 이자 주는 집을 주냐고. 토지개발 채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토지개발 채권 가지고 있어봤자 주택법에서 집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4번 교란행위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증여, 2번 저당, 3번 광고, 4번 광고, 5번 증여. 그러면 더 보자면 뭐라고? 저당. 5번 물란행위 했을 때 취할 조치 아닌 거. 1번 지무효, 2번 계약 취소, 3번 사업체 주제 취득, 4번 양도세 전액몰수, 5번 퇴거명령. 지무효, 계약 취소, 사업주체 판매, 나가 퇴거명령. 10년 범위 내 입주자 극자, 3년 3천.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도차의 전액몰수는 없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저당권 설정 등 제한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 제한. 1번 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사업의 대상이 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입주행자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도 할 수 없는 바 이해가는 선명이다. 옳은 것. 일정 기간이나 1번 일정 기간은 입주자 면입공 승인 신청 일부터 입주행자가 소유권 이전되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90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90일이 아니고 60일. 2번 이래서 소유권 이전되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기에 통보한 잔금 지급일이 아니고 입주 가능일. 3번 사업주체가 저당권 설정에 대한 부기등기할 경우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대지는 입주자 면입공 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동시에 된다. 3번은 옵니다. 4번 보증주식회사 신탁 인수에 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을 적용한다. 몰라요. 공부 안 하니까. 몰라요. 5번 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하면서
건설대지 자신에게 신탁에 할 경우 사업자 신탁해야 된다. 이러면 약간 읽어봤고 모른다는 거 신탁할 수 있다. 문제가 아주 치상을 이러면 할 수 있다 갖다가 해야 한다 틀렸다 이러고 되니까. 답은 몇 번요? 3번 7번 2번입니다.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이다 그런 거. 주택건설 사업주체로서 조합입니다.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받은 시간은 주택건설사업에서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당 설정 등 하지 마라. 언제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입주자 머지권과 승인 아니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이후 60일. 이 사업주체가 주택조합이 아니면 언제부터? 입주자 머지권과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이후 60일이고 주택조합이다 그러면 얘가 입주자 머지권 승인 신청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이후 60일. 특이과열 중입니다. 1번 주택가 안정을 위해서 만든 제도다. O. 2번 국장시도는 주택가 안정에서 필요하면 일정 지역을 심의 거쳐 투기권을 지정할 수 있다. O. 국장시도니까 O. 3번 일정 지역의 주택가 물가 상반의 현재 높은 경우 관할 시, 군, 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투기권을 지정할 수 있다. 주택가 상순이 물가 상보다 현재 높으니까 시군구는 지정할 수 있다. 2번 다시 국장시도는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다. OX요? O. 3번 현재 높으면 시군구도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누가 한다고? 국장시도. 그런 거 잊어먹으면 안 되지. 국장시도. 4번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한 곳은 우리는 공부 안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봐요.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높아지죠. 떨어집니까?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투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럼 얘는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분양계획이 지난해보다 30% 증가를 하게 되면 물량이 더 나오고 있다고 무슨 투기가 생기겠냐고. 물량이 줄어들면 그때는 투기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안 배웠지만 너는 엉터리다. 5번 국장이 투기가를 지정 해제할 때 시도 5, 6, 7 동시에 5, 6, 7 동시에 국장이 투기가지고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5번 시도 협의, 6번 시도 의견, 3번 시군구 협의. 맞는 거 하나 있네. 국장은 시도 의견 듣고 시도는 국장과 협의하고 5번 틀리고 6번 맞고 7번 틀리고 말 잘못했는데 6번이 틀리고 7번이 맞고 8번은 따로 있구나. 이게 5, 6, 7인데 5번은 틀렸어요. 6번은 맞았어요. 7번은 틀렸어요. 8번 시도가 투기과를 지정할 경우 당해지역의 시군과 협의된다. 시군구가 왜 나오냐고. 시군구가 국장은 시도 의견 듣고 시도는 국장과 뭐한다? 협의한다. 그게 주로 답 나온다고. 9번 국장은 몇 년마다 재검토한대요? 다른 데는 다 5년인데 여기는 몇 년이다? 1년이다. 10번 투기과를 지정했어요. 주택가격이 안정됐어요. 안정. 그러면 주민들이 찾아가서 도지사님 해제해 주세요 말할 수 있죠? 토지 소유자 주민이 찾아가지고 시도지사님 좀 해제 말 못합니까? 안 받아줍니까? 그럼 누가 해야 돼 그러면? 네, 시군구 해야지. 시군구 해야지. 주민은 가봤자 만나주지도 않아요. 시군구가 해제 요청하면 며칠 내에 결정해서 알려줘요? 40일. 자, 전매자입니다. 전매자 너무 기니까 지문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헐수합니다. 헐수 1번 투기과열 기간에 건설 공급 주택 입주 선정된 지위에 전매 알선은 몇 년 범위 내에서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지하는 기간이다. 5.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수도권 공공택지안의 과밀역제권 비투기 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주택의 전명의 3년이다. 대한민국에 알고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거 알고 있는 사람 정상인 아니에요. 근데 오지선다로 나오면 그거 모르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지문 하나 나오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하니까. 근데 오지선다로 나오면 얘가 언제 했는지 누구든지 다 알아요. 좀 이따 봐봐요. 3번은 모르겠고 5번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 기존 주택도 전매제한 받죠? 기존 주택이 무슨 전매제한 받냐고. 지위, 분양권, 지위가 전매제한 받지. X. 7번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자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 인정된 경우로서 대리인이 정하면 예외적 전매 허용될 수 있다. 그 7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그게 대리인이라고 해요. 이 대리인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이 대리인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한 번 물어보면 뒤에, 또 물으면 앞에. 자, 또 물어볼게요. 대리인이, 이거 지금 대리인이 앞이에요? 뒤에요? D는, 참, 그것 좀 모르네, 그거. 차라리 중간 그러지, 차라리. D는 뭐가 D이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D라니까. 전매 제한 기간 내 전매할 수 있는 사유가 7가지 있는데, 그 전매 가능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D라고. 대리인이 정한 경우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건 앞에 있는 거지. 뒤에 있는 것은 국장이 정한다. 대리인이 정한다. 부령이 정한다. 초례가 정한다. 그거는 뒤에 있으니까 함정 쓰고 앞에 있는 건 함정 안 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7, 8은 문제풀이 할 때 절대 빠지지 말아요. 이제 문제풀은 요령을 좀 터득해야 되니까 문제풀이 해야만 실력이 올라가요. 문제푸는 방법을.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대령을 의심을 안 해요. 모르는 사람은 의심해야 돼요. 대령인지 불령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면 의심해야 돼요. 문제 푸는 방법을 알면 의심을 안 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7, 8화 문제 풀이 할 때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이거는 앞쪽이 뒤쪽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게 뒤 의심하지만 앞에 있는 거 의심하면 안 해요. 9번 세대원 갑 아들 결혼도 갑의 세대원 전원이 서울로 이사 간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서울은 뭐라고요? 수도권이니까 안 돼요. 11번 상속에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면 안 돼요. 13번 또 나오네. 상속 또 일부가 이전하네. 안 돼요. 15번 투입과열지구 선정된 지위 전원이 해외이주 2년생 해외치료 전매제한 적용 받지 않는다. 오입니다. 17번 갑 가족은 국내에 있고 갑만 이사가네.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19번 투입과열지구 입주자 선정된 지위 전원이 해외이주 사업자 동의받으면 전매제한 적용되지 않는다. 21번 투입과열지구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이 불가피하고 사업주의 동의받는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 있답니다. 있다. 됩니다. 23번 전매제한 위반해서 입주자 선정된 지에 전매가 이루어지면 사업주체가 전매택은 지급하고 해당 입주자 선정된 지에 매입해야 된다. 오음님께 X입니까? 왜 X입니까? 자, 지금 갑이 지위입니다. 지위 뭐 가지고 있다고? 분양권. 이 분양권을 갖다가 전매했다. 전매하면 누가? 사업주체가 다시 사들이 안 쓰려? 사들이죠. 얼마 주고 삽니까? 얼마 주고? 너 저쯤에 계약금 얼마 냈냐? 계약금. 자, 계약금 얼마 냈냐? 5천 냈다. 5천. 중도금 얼마 냈냐? 중도금 1억 냈다. 1억. 자, 그러면 이게 뭐라고? 이걸 우리가 뭐란다? 입주금 플러스 1억 5천에 1년 만기 정기 예금이자 얼마? 7만원. 그럼 얘한테 얼마 준다고? 얘한테 얼마? 1억 5천 해가지고 1억 5천 이겠네? 7만원. 쓰기도 힘드네. 하여튼 얘한테 자 1억 5천 7만원 이걸 보고 우리가 뭐란다? 매입비용. 갑이 팔아먹었다고 누구한테 팔았다? 을한테 얼마 받았냐? 을한테 얼마 받냐? 내가 돈 들어간 게 1억 5천이고 피를 갖다가 피도 한 1억 받았다. 1억. 그럼 얘 얼마 받았어요? 2억 5천. 이거는 뭐요? 팔아먹은 금액. 전매대금. 이걸 뭐라고? 매입비용. 뭐라고? 전매대금. 얼마 주고 판매한다고? 매입비용. 전매대금이 아니고 매입비용. 그래서 틀렸습니다. 25번 전매제한 위반하면 얼마입니까? 처벌장애 3년 3천입니다. 26번 갑은 주택법상 분양가상한대 적용주택, 분양 적은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면서 전매제한 적용받고 있다. 이해가는 선명히 다 틀린 것은
자, 사업주택은 지방공사가 아니고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갑에 대한 전매 제한기간 기산점은 대상주택 입주자 모집을 해서 최초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최초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2번 대상주택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비투기 과열지구인 공공택지에 소지할 경우 갑에 대한 전매 제한기 5년이다.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O다 X다 모르는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O의 X요? 뻥치면 안 되지. 지금은 모르지. 지금 이거 아는 사람 없다니까. 3번 갑이 대상주택 전매할 때 토지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주택이니까 사업주택가 지방공사가 아닌데 그럼 누가 사야지? 토지공사 사야지. 4번 갑이 상속에 의해 주택을 취득해서 갑 세대원 전원이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토지공사 동의받으면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5번 갑이 건물에서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이전한다. 갑은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지. 그럼 결론 몇 번 남네? 2번. 맞다고 틀리다고? 틀렸다고. 왜 틀렸다고? 모른다고. 맞다고 틀렸다고? 틀렸다고. 그러니까 왜 이거를 알면 그건 웃긴 사람이고 틀렸다는 거 모르면 더 웃기는 사람이고. 1, 3, 4, 5가 명백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푼다고. 분양가 상한데 전매 제한기간 암기할 수가 없다고. 너무 많아가지고. 나머지 걸로 풀면 충분히 풀려. 그런 식으로 풀어야지 방법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리모델링입니다. 1번. 1번 리모델링 건물의 자산가치 또는 기능 향상에서 대수선 신축 빼고. 2번 리모델링 증축은 사용검사 몇 년 경과? 15년 경과. 3번 리모델링 하려고 안전진단 해봤더니 재건축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면은 안전진단 했더니 재건축 필요하니까 바로 사업적 인가합니까? 사업적 인가 없이 재건축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면 빨리 도정법으로 보내. 도정법 가가지고 뭐 받아가지고 사업계에서 만든 사업적 인가 받고 정비사업으로 들어가야 돼요. 4번 리모델링 조합이 전체 리모델링 한답니다. 얼마 동요? 전체 5분의 4 플러스 동 3분의 2. 전체 할 때는 전체 5분의 4 이상과 동 3분의 2니까. 15번 토지공사가 리모델링 할 때 승인권자는 감리에 지정한다. 몰라요.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토지공사하고 지방공사가 리모델링 하면 믿는답니다. 감리자 지정 안 합니다. 근데 그까지 공부 안 해요. 6번 14층 수지증축 몇 개층? 2개층. 7번 소유자 전원 동의받은 입주자 대표는 시군계 신고 리모델링 허가라고 신고라고? 허가. 리모델링 허가인데 증가 세대가 30세 이상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말도 승인 바뀌는 거야. 리모델링 허가. 증가 세대가 30 이상이다. 사업계획 승인. 8번 수직증축 리모델링 몇 년 경과해야 된다고? 15년 경과. 은근히 나온다니까. 리모델링 증축은 15년 이상 경과했음을 증명해야 된다. 9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공자 선정할 때 수의계약 해야, 조합장에 수의계약 해야 뭘 한다고? 네, 총회에서 경쟁입찰. 비리방지죠. 비리방지. 하자 보습니다. 1번 사업주택은 공동주택 사용검사 1, 사용승인 몇 년 범위 내에서 하자 보습니까? 10년 범위입니다. 10년 이내에서 하자 보수합니다. 맞고. 2번 사업주택 지자체면 보증금 예치 의무 있다 없다? 안 망하니까 예치 안 합니다. 3번 시군구청장은 주택법령상 하자 담보 책임기간에 공동주택 구조 안 되는 정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면 안전진단 기간을 의뢰해서 진단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4번 하자 담보 책임기간에 공동주택 내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하자부터 기본인가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5번 건축법 허가받아 분양 목적 공동주택 건축과 건축주는 주택법 하자담보 책임지지 않는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건축법 허가받아 분양 목적인 공동주택부터 하자부터 책임 의무가 생겨. 5번 틀렸습니다. 정합 문제. 갑은 50세대 구성된 전용 면적 100 아파트 한 채. 분양받아 소유하는 세대주다. 갑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갑의 주택은 수도권에 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1번 갑은 도생에 해당한다. 왜 도생이 아닙니까? 네, 100. 또 왜 도생이 아닙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니까. 이건 분양가 상한제 아니라니까.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도 아니고 숫자도 85 이하고
2번 갑은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이 있다.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 세대 85 하나 가진 세대 100이니까 안 돼요. 3번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집이 아닌 경우에도 갑은 직장주택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없지요. 직장주택 조합은 공급받냐? 아니면 건설하냐? 건설 조합의 자격력이 뭐예요? 무주택 세대 85 하나 가진 세대. 얘는 100 가졌으니까 안 된다고. 공급받기 위한 직장은 뭐라고? 무주택 세대. 그러니까 어쨌거나 넌 될 수가 없는 거야. 4번 갑의 주택 소재 지역이 비특이 가지고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이면 갑이 자신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몇 년간 전매제한 누가 하냐고. 귀신도 모른다. 귀신도 모르는데 너는 O다 X다? X라는 것은 안다. 왜요? 3번에 5가 나왔으니까 네가 X라는 것은 안다. 5번은 주택거래 신고제 없어졌습니다. X입니다. X. 주택거래 신고제는 그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5번 보지 말라고. 주택거래 신고제 자체가 없어졌어요. 내일 주말 해가지고 지금 실장님 얘기했죠. 오전 해가지고 오전에 1시간은 일단은 모의고사 시험 보고 여기서 88분 연습 좀 하고 1시간 시험 보고 3시간 해설할 것이고 그럼 오전이 이게 국계법 전체요. 오후 가게 되면 국계법에다 여기다 개발법에다 여기다 도정법 해가지고 또 1시간 시험 보고 3시간 해설하고 일요일날 오전 가게 되면 국계법, 개발법,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 일부 1시간 시험 보고 3시간 해설하고 그 다음 오후 가게 되면 전범해가지고 이렇게 누적하다 보면 중요한 게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기억합니다. 이틀 수업 같이 하는 게 집에서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집에서 지금 나는 집에서 토요일 일요일 혼자 해야지 이것보다 못해도 5배 이상 효과가 있을 거예요. 집에서 혼자 이만큼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근데 나와서 앉아있으면 실트릇 앞에서 강제로 끌고 나가니까는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 한다? 결론은 반복하는 거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문제 풀이하는데 문제 풀이할 때는 문제는 절대 손대지 말고 문제지문에 들고 왔다 갔다 수업 시간에 낙수하지 말고 또 봐야 되니까 또 사야 되니까 안 그러면 손대지 말고 문제는 절대 풀어오지 말고 뭐 하라고요? 이론 예습하세요. 이론 예습이었는데 어디까지 예습한다고요? 첫날인 어디까지? 용도 구역까지 요약집 가져오고 요약집 가져야 돼요. 요약집으로 하고 급한 일서 안 됐다 그러면 한 장 공법이라도 하고 그리고 기출지문이죠. 기출지문 이것까지는 반드시 예습해 와야 됩니다. 문제 풀면서 문제 푸는 이제 요령을 터득해 나가야 돼요. 그 문제는 미리 풀으면 안 돼요. 답이 몇 번이라는 걸 미리 알고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설을 가려가면서 문제 풀 거예요. 준비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